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9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40일 만에 일종의 단식 퍼포먼스를 끝내고 또 병원에 입원한 지 21일 만에 또 링거도 빼고 영양제 링거도 다 빼고 정치판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강수구청장 이 보궐선거 거기 가서 마지막 유세에 참여를 했는데, 자, 이재명은 지금 영장 기각된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영장 기각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이 검찰 입장에서 더 다양한 이 카드를 손에 쥐게 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몰이를 위한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으니까 재판받는 것도 있고 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재명 몰이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는 대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가능합니다.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 어떤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 어떤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그 기각 사유를 밝힌 것도 검찰에서는 일종의 선택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영장을 하고 또 별도로 기소도 하고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1일 1재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놓고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까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그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제목은 이재명 신속한 유죄 위한 검찰의 기소 방정식,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있다. 검찰이 어떤 것은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병합을 하고 어떤 사건은 또 분리를 하고, 워낙 이 혐의가 많으니까 다양한 혐의, 그중에서는 비슷한 수법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되는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또 유죄 선고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이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이것을 모두 변수로 상정을 해서 이것을 다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더 다양화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거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재판이 시작이 된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체포동의안, 1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나서 바로 기소가 된 이 세 개 사건입니다. 위례, 대장동, 성남FC. 이건 세 개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있고, 김문기 씨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그 국토부 압력이 있었다. 상향 조정하는데, 그것을 고위선거법 하나 따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하나 따로, 이 위례, 대장동, 성남FC 따로, 이 두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중에서 검사 사칭 선거법 재판 위정교사, 그 녹음 파일이 있는 것, 그것은 또 따로 지금 재판에 따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이 검사 사칭 위정교사, 이거는 원래 다 하나로 묶어서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되니까 그러면 이 위정교사는 따로 재판 넘기고 백현동이나 쌍방울은 두 개를 묶어서 이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각각 원래 수사하던 곳에서 가져가가지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은 수원지검,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 특혜는 서울중앙지검 따로 가져가서
또 이것을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할까 아니면 그냥 기소를 할까 이런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검찰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고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서 병합을 할지 아니면 또 분리를 할지 그래서 이런 모든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죄가 되면은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뿐이 아니고 다른 재판에서도 유죄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도 그렇고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서 다음 대권에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점점 돼가고 있는 건데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재판과 이 수사의 그 할당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뭐 검찰이 이재명이 대권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은 유죄 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력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다음 대권에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사는 이 두 가지 시즌2 수사를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그 김만배가 둘 다 끼어 있는데 하나는 대선 공작 사건, 하나는 권순일 재판 거래. 자, 그것도 별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위정교사 별도 기소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 같고 따로 분리를 해서 새로 기소를 하는 것.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것도 다른 사건과 일단 병합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으로 간다. 검사 사측은 유죄 입증을 검찰이 자신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 유정교사를 하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가는 이 상황인데 다만 지금 검찰이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고심을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가령 백현동 이 사건 자체를 따로 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든지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백현동 사건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대장동 성남FC 사건과 병합을 해서 병합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현동과 대장동은 그 사건 그 관련자들이 좀 겹치죠. 뭐 정진상처럼 이렇게 겹치고 구조적으로도 유사합니다. 개발업자와 짜고 인허가건을 마치 인허가 장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양쪽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그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합치는 게 유리한지 재판에서 만약에 백현동을 기소를 할 경우에 이 분리하는 게 유리한지 이것도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그런데 이 위례 대장동 사건에 이 성남 FC까지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백현동까지 끼워 넣으면은 재판이 또 너무 길어질 수 있다. 근데 유죄를 받을 확률은 훨씬 커지는데 재판이 또 늘어질 수 있다. 이것도 지금 검찰은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처리도 가령 이게 제3자 노무 뇌물이라는 점에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유사하죠. 제명이 같죠. 제3자 뇌물죄. 그래서 이것을 또 같이 병합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또 등장인물이 다르다. 가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정진상이 핵심이고 이 대북송금은 이화영이 핵심이니까 이걸 또 같이 붙이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또 뭐 쪼개기 후원금 사건 이런 것들은 또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될지 워낙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다양하고 관련자들이 막 중첩되기도 하고 수법이 비슷하기도 하고 백현동, 대장동 이렇게 그리고 성남FC,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 혐의를 일정 딱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것, 재판 중인 것 그리고 이것을 영장을 쳐야 될지 2차 영장을 쳐야 될지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될지 이것까지 다 이 선상에 놔두고 지금 검찰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뭐 가급적 이런 시일 내에 나와서
다시 재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이런 결론이 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정도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